아주머니 잠깐만요. 전해드릴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거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뭔데 그러세요? 근데 왜 이렇게 손을 떠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예? 무슨 얘긴데요? 메모를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니, 할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저는 얼마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제가 깨달은 교훈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73세가 되는 부산에 사는 박미자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도 제 힘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 한다며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치는 게 전부였지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아들 내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장조림 해드릴게요. 그래, 바쁜데 이런 걸 다 하고.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빴다고 핑계대기만 했네요. 이제부터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 며느리 교육받고 있어요.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이요.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니 말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반찬 하나 해오는 것도 귀찮아 하더니 이제는 앞치마까지 하고 나서서 일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효도 많이 할게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제 잘할게. 엄마 늘 혼자 계시느라 많이 외로우셨죠? 효도란 말을 연거푸하는 아들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속내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이 거실에서 저를 붙잡고 안더군요. 그래, 근데 웬일이니? 그냥 문득 엄마 생각이 났고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던 것 같아서요. 저는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단 걸 느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다음 주말에도 어김없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김치까지 담가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저희가 김치도 담가드릴게요. 어머님, 허리 아프신데 이런 일 혼자 하시면 안 되죠. 아이고 됐다. 나 아직은 그 정도 일할 수 있어. 어머니, 이제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갑자기 변한 아들 내외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20년 동안 잘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할머니 집에 자겠다고 하지 않던 손주가 요즘은 주말마다 제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합니다. 아들, 며느리가 데리고 오면서부터 손주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손주가 갑자기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더니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자고 갈래. 왜 그러니? 집에 가서 자야지.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요. 할머니가 좋아. 손주의 달라진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절대 할머니 집에서 자지 않겠다던 아이가 갑자기 이러니 말입니다. 할머니 용돈 좀 주세요. 학원비가 부족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20만 원만 주세요.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받아서 꼭 갚을게요. 평소엔 절대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던 손주인데 요즘은 이렇게 돈 얘기를 자주 꺼내네요. 그날 밤 손주가 잠든 후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할머니 집은 지루하다며 오지 않으려 했던 손주인데 말입니다. 할머니, 나 학원비 말고 스마트폰도 바꾸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친구들은 다 새 핸드폰 쓰는데 나만 옛날 거 쓰고 있어서요. 손주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한 말투였지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일찍 와서 손주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녁 무렵 옆집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집에 자주 오나 봐요. 네, 요즘 자주 와요. 갑자기
할머니를 자주 찾아온다면 다 속셈이 있어서 그래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주의 달라진 행동이 순수한 애정에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평소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던 며느리가 그날은 저녁 무렵 혼자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지요.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어머님, 저희 아들 교육비랑 결혼 자금이 너무 걱정돼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남들은 시댁에서 생활비용도 마련해 준다는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없던 며느리라 더 놀랐지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안 될까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니 말이지요. 어머님, 저희가 효도 잘할게요.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니? 요즘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 아들 앞길이 막막해서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뭔가 계획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대본을 읽는 것 같았지요.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잘해드릴게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당황스럽구나.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이제부터 더 잘할게요. 오늘은 일단 가보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보자.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다음 날 아들이 퇴근 후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지요.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얘기니? 엄마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어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투가 어제 며느리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엄마,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시면 평생 모실게요. 갑자기 왜 내 집을 내 명의로 해줘야 하는데? 불안해서요.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엄마, 여기 증여 계약서도 가져왔어요. 증여 계약서는 무슨? 엄마가 갑자기 죽을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세금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아들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준비된 연극을 보는 것 같았지요. 엄마, 이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아들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보자. 빨리 결정해 주세요. 증여세도 계산해 놨어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저희 진심이에요.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며칠 생각해 볼게. 아들은 결국 서류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서류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쓸쓸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이 놓고 간 증여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노인 전문 변호사였지요. 변호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들이 아파트 증여를 하자고 해서요. 요즘 그런 상담이 많으시죠? 계약서 한번 볼까요? 아들이 미리 써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해서요. 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한 번 해주시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재산은 있으신가요? 이 집 하나예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에요. 자녀분과 사이는 어떠신가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어머님 이런 계약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재산을 미리 다 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보여주시더니 비슷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어머님은 결국 길거리에 나 앉으셨죠.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라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설마 우리 자식이. 변호사의 말씀이 가슴 한켠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일단 공증도 하지 마시고 도장도 찍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웃이나 친척 중에 믿을 만한 분 계신가요? 저는 문득 옆집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늘 저를 걱정해 주시던 그분이 생각났지요. 법적으로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것입니다. 누구도 강제로 가져갈 순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아버지를 마주쳤지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며칠 전부터 수상한 걸 봤거든요. 수상하다니요? 아주머니 아들 내외가 늦은 밤 현관문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들 내외가 밤마다 몰래 문 앞에 서성이더니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험해요. 며칠 후 아들 내외가 갑자기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늘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던 아들이 이번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더군요.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번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대요. 어머니 집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노트북을 펴더니 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트가 재개발 들어간대.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장만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거든요. 나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준비해 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 없을 거예요.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재촉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결정하실 거죠? 좀 더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 안 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솔직히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집을 관리하는 게 버거워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 주는 게 맞을까요? 어차피 나중에는 줘야 하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더군요. 하지만 결국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설마 부모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명예 이전을 결심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요즘 들어 더 자주 찾아왔고 효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어머님, 저희를 믿으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왠지 불안했지만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우리 아들이잖아. 괜찮을 거야. 이른 아침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뭔가요? 어젯밤에 찍은 영상이에요. 제발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봉투 안에 USB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메모도 넣어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봉투 안의 메모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하고 오신 것 같았지요.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집을 팔아 돈을 챙기려 했다는 계획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메모에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가 도장 찍으시면 바로 요양원으로 모시자. 집은 바로 전세 놓고 우리는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면 되겠네요. 저는 할아버지가 써주신 대화 내용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메모의 마지막에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자식 같아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메모를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가 보여준 효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용기 덕분에 저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주신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USB를 들고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지요. 할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녹음 파일 좀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요. 들어오세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노트북을 켜셨습니다. 보세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노트북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도장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으로 모시자. 그래요. 여기 있다가는 이웃들한테 소문날 수도 있으니까요. 녹음 파일 속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재산 다 정리되면 우리도 좋은 데로 이사 가요. 어머님은 요양원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녹음 파일을 끝까지 다 듣지 못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어쩜 이럴 수가. 내 자식들이.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내오시며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동안의 효도가 다 거짓이었던 거네요. 이제라도 아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할아버지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사진이 걸려있는 거실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가요. 지갑 속에 있던 증여 계약서를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만 바라보며 뒤척였지요. 침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지요. 그때는 참 순수했었는데, 아들의 학자금을 마련하느라 많이도 고생했었는데, 이제는 그 돈이 아까워지는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문득 서랍장에서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었나. 밤늦게까지 식당일 하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다녔는데, 앨범 속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제가 크면 효도할게요. 나중에 내가 꼭 좋은 집 사줄게. 어릴 적 아들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악몽을 꾸고 말았습니다. 엄마, 요양원으로 가실 시간이에요. 아들아, 이러면 안 돼.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결심해야 해.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나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혼자 키운 게 잘못이었나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씻지도 않은 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내외에게 확실한 답을 줘야 할 것 같았지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증여 계약서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 옆집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단단한 표정이셨지요. 아주머니, 일단 녹음 파일은 증거가 된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제가 아는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한 장의 명함을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이분은 노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가족이라고 봐주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단단히 마음 먹어야지. 이젠 저도 제 자리를 지켜야겠네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끝까지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좀 찾아뵈어도 될까요? 네,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현실과 마주하려고 합니다. 1시간 후면 변호사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서랍 속 증여 계약서를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식이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 약속대로 아들 내외가 도장과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앉아라. 어머님, 도장 갖고 계시죠? 저는 아들 내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지요. 엄마,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 너네들 계획대로 안 될 것 같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너네들이 현관문 앞에서 한 얘기 다 들었다.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거라고 했지.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지요.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겠다. 어머님, 그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 그렇게 믿고 싶겠지. 증거도 다 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효도했다고요? 그 효도가 다 거짓이었다는 것도 알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지요. 이제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라. 엄마, 이럴 순 없어요. 너네들이 먼저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아들 내외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 난 것 같았죠. 마음은 아프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증여 계약서를 가지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명예 이전을 거절한 후 아들 내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설날이 다가오는데도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이웃들이 설날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주머니, 이번 설날에 아들 내외분 오나요? 글쎄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추석 일주일 전부터 아들이 연락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 올해는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문자 한 통으로 끝내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명절날 아침 텅 빈 집안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남편 사진 앞에 차례상을 차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계시다길래 찾아왔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제사 음식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혼자 먹기 뭐해서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씨가 오히려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위로가 제 마음 한켠을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은 처가댁에 가기로 했어요. 이제는 그마저도 남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매년 케이크를 들고 오던 손주도 이제는 올 수 없나 봐요. 그래도 이웃들이 챙겨주신 덕분에 외롭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이런 게 제 새로운 일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손주가 처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손주가 처가에만 있다면서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며느님이 어제 미용실에서 자랑하듯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시댁은 안 온대요. 자기 친정집이 더 좋대나 뭐래나. 평소 저를 잘 따르던 손주가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님이 친정집은 새 아파트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손주 사진이 있는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효도 많이 할게요. 어릴 적 손주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네요. 며느님 친정에서 학원비도 다 대준다면서요. 그렇게 해서라도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이웃 아주머니의 위로가 오히려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밥을 먹는데 문득 손주 생각이 나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손주에게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다가 차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이제는 연락조차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나 봐요. 창밖으로 하교하는 학생들이 보이네요. 손주도 저렇게 크겠죠. 이제는 그 모습조차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파트 노인정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더러 치매 초기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주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님이 시어머님 치매 초기라고 하던데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한테 치매 증상이 있다고요. 네, 아주머니가 돈 관리도 못하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아드님이 대신 맡아야 한다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비열한 수법까지 쓰다니 말이죠. 제가 멀쩡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걱정이죠. 옆집 할아버지가 노인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님이 은행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다닌대요. 은행에서도 통장 관리권을 빼앗으려고 하나 봐요. 이제는 제 재산까지 노리는구나 싶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악덕한 자식은 처음 봅니다. 노인정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상입니다. 어떤 치매 증상도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서글펐으며 이제는 제 명예까지 더럽히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노인정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더 퍼뜨리러 온 거죠. 저는 노인정 구석자리에 숨어서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요즘 너무 힘드세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주 생쇼를 하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여서 저희가 너무 걱정입니다. 돈도 자꾸 잃어버리신다 하시고. 노인정 어르신들은 며느리의 거짓 연기를 보며 저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재산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며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거짓말하는 거 다 들었다. 노인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님이 거짓말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아주머니 아들 내외가 노인정을 자주 방문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노인정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세상 처음 봤네. 어머님을 이용해 먹으려다 안 되니까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다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노인정 어르신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다시는 노인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셨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집 근처 은행에 통장 정리를 하러 갔는데 은행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아드님이 어머님 통장을 자주 조회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제 통장을요? 네,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보려고 하셨대요. 지난주에만 3번이나 오셨어요. 옆에 직원이 그러던데 아드님이 통장 복사본도 요구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은행 직원들이 거절했다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을 재발급하고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아드님한테 절대 통장 정보를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금고에 넣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제 돈까지 노리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으니까요. 자식 때문에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는 창문도 제대로 잠그고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청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죠.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서글퍼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죽은 남편이 지금 이런 제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지 한밤중에 혼자 눈물을 훔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주민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갑자기 이웃들이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주머니, 저희가 증인이 되어 드리기로 했어요. 증인이라뇨? 며느님이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면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얘기가 어떻게 퍼진 걸까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들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들었죠. 저는 현관문 앞에서 아들 내외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10명이 넘는 이웃들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아들 내외가 하는 말을 녹음도 해뒀어요. 모두가 저를 위해 나서 주시는 걸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주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들은 매일 아침 산책할 때 제 집 앞을 지나가 주시고 할아버지들은 밤마다 순찰을 도는 척하며 제 집 주변을 살펴주신대요. 젊은 주부들은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멀리서 지켜봐 주셨다고 합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아들 내외가 올 때마다 특별히 주시하고 계셨답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들도 CCTV를 유심히 보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 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처럼 저를 걱정해 주시는 이웃들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민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이웃들이 하나둘 따라 나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잃었지만 더 많은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계획이 모두에게 알려지면서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된 것 같았죠. 평소 인사만 하던 위층 할머니가 아침 일찍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할머니도 작년에 큰 아들이 똑같은 짓을 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행히 둘째 아들이 알고 구해줬죠.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겪은 일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아들 내외가 어제도 왔다 갔어요. 여기도 오나요? 동네 미용실 원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온 동네가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계략이 동네 방내 퍼지면서 오히려 제가 더 안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은 번갈아가며 제 집에 찾아와 이야기도 나누고 반찬도 나눠주셨습니다. 혼자 드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드세요.
이제 우리가 아주머니 가족이에요. 자식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있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삶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되나 봅니다.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자식 걱정하면서 혼자 끙끙 앓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다시 한번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제가 멀쩡하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 치매 검사실에 들어서니 의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꼼꼼하게 검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제가 정상이란 걸 꼭 증명하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검사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얘기를 듣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검사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기억력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림 그리기, 숫자 외우기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어머님은 같은 연령대보다 오히려 기억력이 더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은 자세한 검사 결과와 함께 진단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법원에 제출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아들이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이런 증명까지 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진단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아들 내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하려고 했다면서요? 네, 동네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조회하는 그것만으로도 큰 죄가 됩니다. 결국 저는 아들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아들 내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증인석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제 편이 되어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주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다는 걸요. 며느님이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은행에서 불법으로 통장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녹음 파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셨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들은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효도하려고 했던 건데. 판사님은 모든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 한 정황이 있네요. 그건 아니에요, 판사님. CCTV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아들이 거짓 진단서를 요구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머님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군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왜 이렇게 됐니? 돈이 너무 탐이 나서 제가 잘못했어요.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은 아들의 행동이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변호사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법원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과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제 삶은 찾았으니까요.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주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법원을 나오면서 마음 한켠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제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신가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 노인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어요.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웃들도 하나 둘씩 제 결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결정이에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이 결정을 좋아하시겠죠? 며칠 뒤 공익법인과 약속이 잡혔습니다. 어르신의 결정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의 쉼터가 될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부모님들의 안식처가 되겠죠. 이런 결정을 하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돈이나 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파트를 기부하기로 한 후 복지관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집이 아담하고 좋네요. 복지관도 가깝고 시장도 바로 앞이에요. 관리비도 적당할 것 같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 계약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복지관 관장님도 집을 보러 와주셨습니다. 어르신 여기 좋으시겠어요? 내 마음에 들어요. 복지관에서 걸어서 5분이면 되니까 매일 오실 수 있겠네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짐 정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라 버릴 게 많았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웃사촌이 이럴 때 도와줘야죠. 옆집 할아버지가 오셔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이사 가시면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웃들을 못 보는 게 가장 아쉽네요. 자주 놀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짐을 정리하다 보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추억이 담긴 앨범으로 아들 돌 때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집이 텅 비어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이 될 거예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꿨던 노후와는 다르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복도에서 이웃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떠나신다니 너무 서운해요. 저도 그래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매일 아침 인사하던 게 그리울 거예요. 복지관 관장님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어르신 새로운 보금자리로 모시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들과 인사만 하고 가려고요. 우리 꼭 자주 보기로 해요. 옆집 할아버지가 작은 화분을 들고 오셨습니다. 새 집에서 키워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아니, 이렇게 챙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삿짐을 다 싣고 나니 집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3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죠. 이제 가셔야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둘러보고 싶어요. 빈 거실에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남편 사진을 들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웃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몸 건강히 계세요. 꼭 다시 놀러 오세요. 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뒤돌아보니 이웃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전셋집에 도착하니 이미 복지관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새로운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첫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공익법인에서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노인보호센터 개소식 날 떨리는 마음으로 예전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많이 달라졌네요. 이제 여기가 힘든 노인분들의 쉼터가 될 겁니다. 입구에는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좋네요. 어르신 덕분에 이런 공간이 생겼어요. 개소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곳이 꼭 필요했어요. 여기서 힘든 분들이 쉬어 가실 겁니다. 그러시겠죠. 제가 겪은 것처럼요. 옆집 할아버지도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런 큰 일을 하실 줄 몰랐네요.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겠어요. 복도를 걷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손주랑 놀았었는데 이제는 다른 할머니들의 추억이 쌓이겠지. 이어 저를 새로 만든 프로그램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상담 봉사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상담하시면 좋잖아요. 이제 이곳은 저처럼 힘든 노인분들의 안식처가 될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부모님들의 치유 공간이 되겠죠. 생각해보면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제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을 돕고 싶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인보호센터에서 한 할머니와 상담을 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서 왔어요.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정말이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내 자식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 오셨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매주 금요일에는 복지관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아요. 저는 아들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저는 딸이 저를 버렸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요. 복지관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요. 관장님은 제가 이곳의 산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그저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좋죠. 이제는 아들 생각을 해도 마음이 덜 아파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다른 이들을 위해 살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제 삶이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재산도 자식도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